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인데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허위 문자에 고통받고 있는 시청자분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또 어떠한 다른 종목에서 이런 상황이 좀 포착이 됐다고요. 저도 사실은 좀 밝고 네. 뭔가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사후 확신 편향. 네.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요 정도로 풀이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일이 터진 뒤에야 분석과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일명 뒷북 편향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다 부질없습니다. 때는 늦을입니다. 상장사 평화산업도 이렇게 개미 무덤이 되는 건가요? 이 비상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평화산업은 3거래일 만에 70%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도 찍혔습니다. 더욱이 최근 고점 평화산업 최대 주주는 장내에서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개미 투자자들을 상대로 평화산업을 매수하라는 낚시성 허위 문자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허위 문자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미 큰 피해를 입힌 주식 땡땡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일범이란 얘기죠.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박철성의 주간 증시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죠. 주의와 경고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식땡땡의 대규모 허위 문자로 이미 개미 무덤이 된 종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계양전기 우선주를 비롯해서 우진, SM라이프 디자인, 화성밸브 네. 모두 폭등 뒤에 바로 폭락했습니다. 여러 종목이 그렇게 개미 무덤이 됐습니다. 네. 이들 종목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죠. 고점에서 강력 매수하라는 주식땡땡의 대규모 허위 문자가 주범이었습니다. 이런 꼬드김에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을 일명 설거지에 동원을 했던 것이죠. 피해 규모는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주식땡땡은 저번처럼 또 낚시성 허위 문자를 대규모로 발송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포착된 현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네, 지난 네. 20일만 해도 주식땡땡은 네. 이 화성밸브를 전량 매수하라 이렇게 강하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화성밸브도 개미 무덤이 되고 말았죠. 그러더니 이제 주식땡땡은 몇백 프로 수익을 줄 것이다. 현금 전량 평화산업을 매수하라. 네. 소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개미 투자자가 지난주에 걸려들기 시작했고요. 다시금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개미 무덤을 만드는 공포의 주식땡땡이 돌아왔다는 거죠. 네. 평화산업의 낚시성 허위 문자 주의보가 떨어졌고요. 그 현장을 공개하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16분 띵동 개인 투자자 A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현금 전량 평화산업 진입 반드시 몇백 프로 수익 드릴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따라만 오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계양전기 우선주를 비롯해 말씀처럼 우진, SM라이프 디자인, 화성밸브까지 모두 한 방에 개미 무덤으로 보낸 주식땡땡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만약 문자대로 평화산업을 금요일을 매수했다면 그날 매수 순간부터 낭패를 겪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빨간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날 문자 직후인 10시 35분 평화산업 주가는 3,600원으로 장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매수한 개미 투자자라면 은근히 상한가를 기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주식땡땡의 허위 문자대로 고점에 전량 매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날은 바로 큰 폭으로 하락을 맛봐야 했죠. 손실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화산업은 이날 오후 3시 1분 3,205원으로 장중 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의 손실이었습니다. 네. 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해지는 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출렁이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졸여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프 모습도 그렇고요. 일단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도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평화산업 주가는 지난 22일 2,130원 네. 장중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3거래일 만인 27일 장중 고점 3,600원을 마크했죠. 29일 장중에도 3,600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평화산업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최근 고점 평화산업 최대 주주는 장내에서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평화산업은 공시를 통해서 28일과 29일 모두 119만 1,532주를 장내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평화산업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모두 주가가 폭등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죠. 또 지난 15일과 12일도 최대 주주 지분을 장내 매각했다고 공시에 밝혔습니다. 6월에만 모두 155만 8,104주를 현금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변동,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28일과 29일 최대 주주 장내 지분 매각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그래프의 해당 1캔들은 모두 윗꼬리가 달렸죠. 최대 주주의 매도 지분이 장내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악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통상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장외에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 가격도 시세보다 5% 정도 저렴하고요. 이는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평화산업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장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밸브 최대 주주가 장내 지분 매각으로 83억 1천만 원을 현금화했던 것처럼 말이죠. 개미 무덤이 된 화성밸브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네, 뭐 고점에 몰려있는 개인 투자자들과 더불어서 뭐 최대 주주 지분 매각까지 굉장히 좋은 소식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최대 주주의 추가 지분 매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네. 최대주의 추가 지분 매도 가능성이 열려 있죠. 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평화산업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현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더 여기에 그 오너 일가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돼 꼬리를 물고 있는 평화산업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해서 투자은행 업계는 실적과 현금 흐름 악화에 따른 자금 확보용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계열사 지분 매각에 집중하는 평화홀딩스가 완성차 업체 판매량이 부진했고요. 이에 따라서 2017년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2017년에 연결 기준 매출은 5,501억 원, 전년 대비 4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1억 원에서 마이너스 60억 원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네. 현금 흐름도 악화됐죠. 실적 악화 영향으로 영업 현금 흐름은 2016년 388억 원에서 2017년 16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또 투자 부담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3년째 마이너스 상태를 보입니다. 2017년 잉여 현금 흐름은 221억 원을 순유출해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순유출액이 약 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투자은행, 이 IB업계 관계자는 현금 흐름 악화로 유휴 지분을 재무적 버퍼, 즉 완충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앞서 지적처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가가 급등하면서 경영권 지분, 즉 50% 플러스 단 한 주만을 제외한 유휴 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평화홀딩스와 오너 일가가 보유한 평화산업 지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71%대입니다. 평화홀딩스가 평화산업 주식을 약 20%포인트가량 추가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지분율이 50%를 넘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유지에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습니다. 네. 지주사인 평화홀딩스가 계열사인 평화산업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평화산업의 경우에 대주주들이 70~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지주사의 갑작스런 지분 매각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더욱이 대주주가 지분을 장내에서 매도하면 이는 잠재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네.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뭐 기업 분석이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또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항상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평화산업에서 세력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너무
수업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그래요? 신발이 커요? 아, 저요? 몇 미리 신으세요? 저는 한 30 신습니다. 네, 25, 30. 참고하겠습니다. 아, 네네. 발자국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평화산업 그 네. 세력의 발자국, 네. 볼이 넓습니다. 네. 발을 담근 세력들은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물량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의 평균 매수가는 2,850원 부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190만 주의 추가 순매수가 있었다는 점이죠. 네. 추가 매집 물량의 평균 매수 가격 3,255원 부근이고요. 이처럼 평화산업 세력들은 고점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평화산업 향후 주가 추이는 추가 상승 여력으로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문제는 평화산업 주가가 지난 22일 저점 대비 3거래일 만에 70%의 폭등을 했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폭등은 언제든지 급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더욱이 고점에서 승부수를 노리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29일 기관은 평화산업 주식 7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네네. 차익 실현이었죠. 네.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2,928원이었는데요. 약 20%의 이익 실현을 통해서 4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프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수익주인 개미 투자자라면 초심을 한번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손실 중이라면 빨간 양봉이 나왔을 때 미련 없이 이별을 할 수 있는 과감성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는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고요. 리서치 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